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학점은행제를 왕초보 눈높이에 맞춰서 영상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이 목차를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막 학점은행제를 하려는 입문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점은행제 학위를 2번이나 따본 제가 실제 유경험자 입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과 팁까지 마무리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는 말 그대로 학점을 은행처럼 쌓아서 학위를 만드는 제도입니다. 꼭 대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온라인 강의, 자격증, 독학사 시험 같은 방법으로 학점을 모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온라인 수업으로 3학점, 자격증을 하나 따서 10학점, 예전에 다니던 학교 학점이 있다면 그것까지 추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학점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정식 학위, 전문학사나 학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비유하자면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모아서 나중에 학위라는 그림을 완성하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교육청의 역할을 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총괄하고 학교 역할을 하는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졸, 재수생, 직장인, 주부, 군인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목적에 맞게 이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대학교 갈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이용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을 하고 있어서 시간이 부족한 분들, 직접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없는 분들, 대학 학비를 감당하기에 어려운 분들, 이 모든 분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고 자격증이나 시험으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어서 학교를 직접 다니지 않고 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위가 필요한 직장인입니다. 경력은 충분한데 학위가 없어서 승진이나 이직에 제약이 걸리는 분들이 실제로 정말 많은데요. 학점은행제를 활용한다면 퇴근 후에나 주말, 휴일처럼 여가 시간을 활용해 공부가 가능하고 필요한 과목만 선택해서 효율적으로 학위를 받는 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편입, 대학원, 자격증 시험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대학교 학위만 따는 게 아니라 편입 공부, 자격증 공부를 병행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학점을 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공부가 따로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규 대학을 병행하는 것보다는 훨씬 빠르고 쉽게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일반 대학교보다 학비도 저렴하고 자격증을 통해서 단기간에 많은 학점을 따는 게 가능한데요. 거기에 온라인 수업으로 집에서도 공부가 가능하니까 빠르고 경제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 분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루트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꼭 학교에서만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포인트를 모아서 학위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온라인 수업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 시험을 보면 일반 대학교 강의처럼 학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집에서도 들을 수 있고 시간도 내가 자유로운 시간에 아무 때나 들어도 되기 때문에 낮에 일하는 직장인이나 공부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편준생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대신 한 학기에 8과목, 1년에는 14과목까지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초과해서 듣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하고요. 같은 과목을 들으면 중복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과목으로 신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격증 취득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처럼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따면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울수록 인정해주는 학점이 높고 난이도가 쉬울수록 인정해주는 학점이 낮기 때문에 난이도에 비해서 인정해주는 학점이 높은 자격증을 찾아서 따는 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는 독학사 시험입니다. 정규 수업 없이 시험만 통과하면 학점을 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국어라는 과목이 있다면 수업 없이 문제집으로 독학을 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했을 때 강의를 수강한 것처럼 학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많은 학점을 공부만으로 빠르게 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년에 시험을 한 번밖에 볼 수 없어서 일정을 놓치지 않게 잘 체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다녔던 대학 학점이 있다면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전문대를 졸업했거나 대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다면 이수했던 학점을 그대로 가져와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학교에서 전공 과목으로 들었어도 학점은행제에서는 전공 과목으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잘 알아보고 계획에 반영을 해야 손해 없이 학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인정해주는 것들이 있는데 활용도가 낮아서 제외를 했고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방법을 나에게 맞게 잘 조합을 한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전문학사나 학사학위를 취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학점을 취득하더라도 규칙에 맞춰서 학점을 채우지 못하면 학점은행제 학위를 받을 수 없는데요. 퍼즐을 완성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학사는 80조각짜리 퍼즐인데요. 최소한 전공은 45조각, 교양은 15조각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4년제 학사학위는 140조각짜리 퍼즐이고 최소한 전공 60조각에 교양 30조각이 포함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꼭 들어가야 하는 전공 학점, 교양 학점을 채우고 남은 학점이 일반 학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 조각이나 80개를 모은다고 전문학사가 되는 게 아니고 40개를 모은다고 학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규칙에 맞춰서 학점을 채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학점은행제는 단순히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따기만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학위가 나오는 구조가 아닌데요. 학점을 취득하는 것 외에 3단계의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하고 인정받고 신청하는 구조인데요. 단계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학습자 등록입니다. 이건 내가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하겠습니다 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을 하는 과정인데요. 2년제 전문학사를 목표로 할 건지 4년제 학사학위를 목표로 할 건지를 정하고 경영학, 사회복지학, 컴퓨터공학 등 어떤 전공으로 하고 싶은지를 등록하게 됩니다. 간혹 이 학습자 등록을 한 사람만 평생교육원에서 온라인 강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강의를 먼저 수강하고 나중에 학습자 등록을 하는 게 일정을 맞추기에 더 수월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강의부터 신청을 해서 듣고 학습자 등록은 그 다음에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학점 인정 신청입니다. 열심히 강의도 듣고 자격증도 따고 독학사 시험도 보고 이렇게 많은 학점 퍼즐을 모았다면 이걸 학점으로 인정해주세요 하고 공식적으로 제출을 하는 단계인데요.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1월, 4월, 7월, 10월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점을 모두 취득하고 마지막에 한 번에 제출을 해도 되지만 예전에 다녔던 학교 학점을 인정받아야 하는 분들은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일정에 제출해서 인정받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위 신청인데요. 모든 학점을 모았다면 이제 학위를 주세요 하고 신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학점이 있어도 학위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학위가 나오지 않는데요. 따로 제출을 하는 서류도 없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지만 6월 15일에서 7월 15일, 12월 15일에서 1월 15일 1년에 딱 두 번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에 주의해서 학점을 모으고 학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학점은행제의 절차를 정리해 봤는데요. 모든 일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꼭 분기별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출석을 할 수 있는데요. 특정 요일, 특정 시간에 꼭 들어가서 강의를 들어야 하는 시간표도 없기 때문에 내가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15주 과정이고 출석률은 80% 이상을 채워야 성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3주까지는 빠져도 감점까지만 되지만 그 이상을 빠지게 되면 탈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은 대학교 강의랑 비슷한 구조인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고 과제도 있습니다. 시험과 과제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제출도 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따로 출석을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중간 기말고사 시험 기간은 보통 금, 토, 일, 월 이런 식으로 평일과 주말이 포함되는 일정이고요. 사전에 학사 일정이 공지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과제는 5, 6장 분량의 대학 수준의 레포트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A4 용지 2장 정도 분량으로 작성하면 되기 때문에 대학에 비해서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사실 학점은행제 수업의 진행 난이도는 어떤 교육원에서 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제법 큰 편인데요. 학점은행제 초보자분들이 이런 교육원의 차이를 모르고 잘못 선택했다가 시작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단순 취미로 학점은행제를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요. 나에게 정말 중요한 과정인 만큼 교육원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본 분들이라면 이제 학점은행제가 어떤 제도인지 어느 정도는 감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한번 시작해볼까 하면 꼭 부딪히는 고민이 있는데요. 어디서 수업을 들어야지? 어느 정도 비용이 합리적인 걸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지금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2번이나 취득을 한 유경험자이자 10년째 학점은행제 학습설계 업무를 하고 있는 현직자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조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처음이라면 담당자가 있는 교육원에서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컴퓨터 어디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조립식 PC보다는 삼성이나 LG 같은 브랜드 PC를 추천할 겁니다. 이유는 단순한데요. 처음부터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적고 문제가 생겨도 바로 AS가 가능하고 초기 설정도 잘 돼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입장에서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학점은행제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모든 걸 다 알아보고 학점 설계도 혼자 하고 교육원도 비용만 따져서 시작
답장만 어떻게든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때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게 더 많은데요. 그걸 초보자분들이 미리 파악하고 대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 필수 과목을 빠뜨리거나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학점이 잘못 계산돼서 졸업이 밀리는 경우들인데요. 이게 더 문제인 이유는 이미 1년에서 2년 정도를 열심히 진행하고 나서야 발견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학기만이라도 담당자가 있는 교육원에서 시작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행하면서 내가 감당을 할 수 있는지, 다음 학기부터는 혼자서 해도 괜찮을지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미 학점을 다 모아서 졸업까지 해본 분들 중에서도 다시 학점은행제를 하게 됐을 때 담당자가 있는 교육원에서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단순히 제도를 알고 시작을 하는 것 외에 진행을 하면서 신경을 써야 할 게 많다는 걸 느꼈다는 뜻이겠죠. 물론 담당자가 있는 교육원은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위나 자격증 취득처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투자를 가성비로 접근하는 분들은 없잖아요. 어떤 선택이 안정성과 결과가 확실한 루트인지 잠시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학점은행제로 이미 학위를 2번이나 취득을 했지만 학습자분들의 고충이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번에 3번째 학위 과정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영상이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입문자분들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입문 가이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담당자가 있는 안정적인 교육원에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을까? 아예 처음이라 믿고 맡길 담당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로 정희태 팀장에게 상담받고 싶다 요청을 해주세요. 제가 직접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첫걸음이 더 가볍고 더 정확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